안녕하세요. 울티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라조이는 야매 강좌 3편인데요. 라조이는 매크로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파이썬 구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편안하긴 개뿔 졸라 머리 써서 봐야 합니다. 우선 제가 매크로는 흐름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혀진 명령어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흐르듯이 작동하는 것인 걸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써봤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하고 마지막이 되면 멈추죠. 또 매크로 만들 땐 기본적으로 울티마가 영문인 게 좋더라고요. 한글은 가끔 인식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프린트,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는 말 그대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한다는 뜻인데요. 재생을 해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 캐릭터 시리얼 번호가 게임 화면 왼쪽 밑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스펙터로 내 캐릭터 시리얼 번호를 보시면 숫자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건 저도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고요. 매크로를 짜다 보면 가끔씩 프린트로 출력해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값이 제대로 구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주 쓰인답니다. 그럼 가로 안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 문자로 만들어 글씨를 출력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듯 프린트를 통해 결과값을 보면서 매크로를 만들 때 활용하는데요.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죠. 가로 안에 있는 시리얼 번호로 대상을 찾고 찾아준 대상을 미라고 정한다. 미를 출력한다 입니다. 재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건프를 출력해 볼 건데요. 만약 가로 안에 건프가 있다면 그 건프의 리스트 목록들을 출력한다 입니다. 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오른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검은 배경창 같은 게 뜨는데 그런 게 대부분 건프죠. 지금 이렇게 뜨는 창도 건프예요. 대량 주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건프창이 뜨는데요.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전부 출력해 볼까요? 우선 먼저 건프창의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럴 땐 새로운 창 하나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건프창을 열거나 닫아보면 그 건프창의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건프 가로 안에 이 건프창 번호를 넣으면 만약 건프창이 열려 있다면 마지막 건프창의 정보 리스트들을 출력한다가 되는 것이죠. 재생을 해보시면 위에 건프창의 정보들이 아래와 같이 글씨들로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오, 모든 정보가 텍스트로 표현된 것이군요. 그렇죠. 좀 보기 헷갈릴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대괄호 숫자를 써주시면 필요한 정보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숫자 0이면 0번째인 정보만 출력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쓰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재생을 하니 위에는 전체 리스트들이 출력되었고요. 밑에는 0번째 즉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매크로에서 응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아이템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 볼까요? 귀걸이를 인스펙터로 보면 오른쪽에 아이템 정보들이 보이시죠? 이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선 귀걸이의 시리얼 번호를 복사해주고요. 아이템의 속성 리스트를 가져오는 명령어를 쓰고 가로 안에 대상, 귀걸이 시리얼 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린트, 출력하는 것이죠. 출력해보면 아이템 안에 있는 속성들의 정보들이 전부 가져와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속성만 가져오기 위해 뒤에 대괄호 숫자를 붙여서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프린트, 출력하는 것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다음은 아이템, 물건 가져오기를 매크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아이디, 그래픽 번호로 찾는 명령어를 쓰다 보면 알아서 자동으로 뒤에 필요한 정보들이 완성되는데요.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천사챔 단련의 분말을 내 가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인스펙터를 이용해 단련의 분말 아이디 번호와 컬러,
들어있는 박스를 알 안에 넣어 볼게요. 레인지는 거리인데 여기 뒤에 2개는 꼭 넣지 않아도 된답니다. 찾는 아이템을 아이템으로 지정해 줄 건데 위에랑 같으니까 똑같이 하고요. 만약 아이템을 찾았다면 찾은 아이템을 아이템이라고 한다.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을 옮긴다. 이때 아이템.move 대상, 옮길 위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재생을 해보면 천사챔 단분을 하나 가방에다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템을 옮겨보는 걸 해봤고요. 다음 모바일, 몬스터나 사람을 타겟으로 지정하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필터를 이용해 대상의 속성을 정해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대충 보도록 하죠. 모바일 필터를 쓴다. 인식하는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지정해주고 평판을 정해준다. 죽은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필터한 대상을 적으로 지정한다. 대상 중 가장 거리가 가까운 녀석을 타겟으로 한다. 타겟이 있다면 그 타겟에 메시지를 띄운다 입니다. 그럼 재생을 해보도록 하죠. 가까운 적에게 타겟팅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적에게 마법을 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에너지 볼트를 쏘도록 만들어 볼게요. 타겟이 있다면 타겟에 메시지 띄우고 밑에 마법을 쏜다라는 명령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재생하면 바로 마법을 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이거 말고 타겟 명령어 중에 getTarget from list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getTarget from list는 라조이는 자체 타겟팅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설정된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아처라고 지정한 타겟팅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getTarget from list 이름을 정했다면 그걸 이제 타겟이라고 해줍니다. 타겟이 있다면 그 타겟에게 에너지 볼트 마법을 쓰도록 해보죠. 재생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적을 타겟으로 잡고 마법을 쏘죠. getTarget from list가 좀 편해 보이지만 좀 더 세세한 설정은 앞에 있는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다음은 if 구문과 else, 그리고 elif 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만약이라고 가정하여 매크로가 작동하도록 하는 아주 많이 쓰고 기본적인 구문이죠. 옆에 있는 글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elif는 좀 이따 하고 먼저 if와 else 구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만약 독에 걸렸다면 해독 마법으로 독을 풀고 아니라면 회복 마법을 쓴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poison은 내가 독에 걸렸다는 건데요. 아까 배운 프린트로 한번 이걸 출력해 볼까요? 재생을 해보면 제 캐릭터가 독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펄스, 거짓이라고 출력되죠? 만약 독에 걸렸다면 바로 밑에 들여쓰기한 부분이 실행되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else 밑 부분에 들여쓰기한 부분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럼 독에 걸리면 독 풀고 아니라면 힐하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 부금은 들여쓰기와 쌍점을 꼭 잘 지켜주면서 쓰도록 해요. 들여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행되는 부분 띄어쓰기도 잘 맞춰주시고요. 그럼 이제 재생을 해볼까요? 독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else 부분 힐하기가 실행되는 모습이죠. if와 else는 같은 줄에 꼭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에러가 나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에러가 났다면 밑에 81번째 줄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부분을 보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을 걸고 재생을 해볼까요?
독에 걸렸으니 이 부금은 독풀기만 실행되고 희라기는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에리프 구문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른쪽에 적혀있는 말대로 매크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독에 걸리면 독을 풀고 에너지가 80% 미치면 희라고 펫이 가까우면 펫화파 쓰기, 펫이 가까이 없다면 나한테 와파 쓰기입니다. 펫을 인식해야 하니까 시리얼 번호를 가져오고요. 펫이 6타일 이내면 와일드파이어, 마법을 쓰도록 해보죠. 에리프 구문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실행하다 참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실행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넘어가는 건데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알고 잘 활용하시면 되죠. 에리프 마지막 줄에는 true, 참을 넣어 그냥 실행되게 해줬어요. 그럼 재생을 해볼까요? 이 부금은 독에 안 걸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 체력 100%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 펫이 6타일 이내에 있기 때문에 펫한테 와파를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실행되지 않죠. 그럼 이번엔 독을 걸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독을 푸는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실행하고 나머지 밑에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에리프 구문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반복 구문인데요. 대표적으로 while이 있고 밑에 포구문이 있어요. while은 무한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포구문 같은 경우는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것이죠. 맨 밑에 break는 반복문을 탈출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럼 먼저 while 구문을 이용해 머리 위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띄워보도록 할게요. while 구문도 역시 쌍점과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시고요. 재생을 하시면 3초마다 머리 위에 메시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 희라기를 추가해보면 힐도 무한히 반복하고요. 그 다음은 이 무한의 루프에서 전월 채팅을 인식해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탑 매크로 텍스트를 전월에서 발견한다면 반복 구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럼 재생을 해놓고 스탑 매크로라고 채팅을 쳐보시면 매크로가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서 빠져나오고 매크로가 종료된 것이죠. 메뉴에 전월 클리어를 넣어 전월을 리셋시켜줘서 전에 쳤던 스탑 매크로 텍스트를 인식 못하게 해줬어요. 그럼 다시 반복되겠죠? 자, 다음은 포인 렌즈 구문을 써서 3번만 반복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쓴 만큼 반복되는 것인데요. yes 메시지를 3번 띄우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 구문과 if 구문을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반복될 부분을 들여쓰게 해주시고 if 구문에 실행될 부분을 들여쓰게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와 쌍점을 주의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복 구문 안에 독이 걸렸다면 독을 푸는 부분이 있고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스탑 매크로 텍스트를 전월에서 발견하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파이썬 매크로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라조인을 하시면서 매크로도 만들어 보면서 오론을 즐겨보시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